인지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목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종인대골화증이 어떤 질병인가요? 후종인대골화증. 굉장히 어렵죠, 말이. 후종, 종의 뒤쪽에 있는 인대가 골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신경이 들어갔는데 이 신경의 바로 앞에 척추체 바로 뒤에 이어주는 인대가 후종인대예요. 후종인대는 신경 바로, 척수 바로 앞에 있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 인대가 뭐 골화가 돼서 신경을 누른다든지 골화가 점점 자라서 신경을 손상시킨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후종인대 골화증은 예후도 좋지 않은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후종인대골화증에서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후종인대가 척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골화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자라요. 결국 척수를 누르게 돼요. 척수를. 척수는 이 뇌신경이랑 똑같은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당하면 이 복구가 안 돼요. 척수를 누르게 되고 척수병증이 일으키게 되고 결국 평생 동안 휴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거와는 다르게 조기 진단을 해서 본인이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종인대골화증이 서양인보다 동양인, 특히 극동아시아에서 더 발병률이 높다고 해요. 맞아요. 이 동아시아 민족한테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몰라요. 유전적 요인이 환경적 요인보다는 크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면 뼈를 담당하고 있는 유전자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골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정말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환경적 요인으로는 이제 뭐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후종인대 골화증이 잘 생긴다고 이제 보고는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당뇨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 이것도 아직은 뭐 결론이 안 난 상태예요. 짜게 먹는다든지 뭐 고염식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을 많이 취하지 않으면 뭐 후종인대 골화증이 또 생긴다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 연구가 많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경부 통증이 있다든지 신경병증처럼 이제 팔이 저림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는 이제 시술제 치료를 하지만 척수병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시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신경을 누르고 있지만 척수병증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예방적으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나 논문에서는 신경을 누름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많이 일으키지 않은 환자들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80%는 크게 문제없이 여생을 산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수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척수병증이 있는 환자한테 수술한다. 수술은 앞으로 접근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뒤로 접근해서 수술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뒤쪽으로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척추 이 뒤로 접근을 해서 이 뒤로 접근한 겁니다. 이 뒤로 접근을 해서 신경을 감압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후종인대 골화증은 요 척수 앞쪽에 있는 거거든요. 척수의 앞쪽에서 누르고 있는 병이에요. 뒤쪽으로 접근하면은 척수의 뒤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관이 좁아진 골화한 상태를 뒤쪽으로 척추 후궁을 열어줘서 신경관을 넓혀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신경관을 감압시켜주는 수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앞쪽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가서 후종인대 골화증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후종인대 골화증을 직접 제거하는 직접적인 감압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험성은 앞쪽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 앞쪽은 중요한 장기들이 있죠. 여기 보면 기도가 있고 그 옆에 우리 경동맥이 있잖아요. 특히 중요한 신경이 이 목소리를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목소리를 담당하는 신경은 굉장히 얇고 가늘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어디 부분을 지나간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게 베리에이션이 좀 커요. 그 신경이 이제 지나가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베리에이션이 커서 그 신경이 그 부분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수가 있고 경동맥 손상이라든지 뭐 기도의 손상, 식도의 손상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뒤쪽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앞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좀 덜해서 출혈, 근육의 손상, 감염 뭐 이런 거 위주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죠. 후종인대 골화증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후종인대 골화증은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진단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가 후종인대 골화증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병원 외상, 방지턱을 넘다가 목이 살짝 꺾였는데
마비가 와서 팔이 너무나 저려서 왔어요. 비행기 착륙하는데 쿵 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살짝 쿵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쪽 마비가 와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후종인대 골화증은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알면 최대한 그러한 외상들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